중국, 한국, 일본을 이제 여행하고 가서 쓴 기행문이 이제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중국은 상인의 나라다. 랜드 오브 머천트예요. 비단도예요. 왕서방이죠. 그 한나라 때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에다가 계속 그 비단 장사잖아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청나라 여기 상인, 한국에 온 상인들 전부 다 비단 장사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하면은 비단 장사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랜드 오브 머천트. 일본은 뭐냐? 랜드 오브 워리어, 무사의 나라, 칼제비 나라다. 한국은 랜드 오브 스칼라라고 했어요. 학자의 나라다.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이 삼국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지금도. 예. 지금도 이거는 뭐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사무라이가 없었다고 하지만은 옷만 갈아입었죠. 정신적으로는 저는 일본 지도층들은 다 사무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베 수상도 사무라이 같아요. 예? 그 언행을 보면은. 예. 무사 옷만 안 입었지. 그래서 그 문화적 유전이냐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최근으로 이제 우리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교육을 배우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둥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 배우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오바마는 한국의 교육을 배우자. 어리둥절한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육 제도가 아니고 교육열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한국 교민이 말이죠. 이런 예가 있거든요. 자식이 이제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이놈이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에서 쫓기는 형편이 됐다고. 그 학부모인 한국 엄마가 가서 선생님한테 비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적이 나빠졌는데 이건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더 가르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양의 선생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공부 못한 것은 그놈 책임이지. 어떻게 해서 부모의 책임입니까? 그 서양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한국인에게는 이상하지 않죠? 않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자꾸 쌓이니까 야, 이 한국인들은 교육이 무섭구나. 이게 교육열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런 교육열에서는 우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이거 국민의 수준이 높다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제가 인도나 이제 이런데 동남아 가서 제가 조금 더 자부심을 갖게 된 게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지금 인구가 뭐 엄청나고 많고 그래서 큰 나라로 지금 굉장히 성장하잖아요. 근데 저 나라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제가 인도에서 느낀 거는 문맹률이 너무 높은 거야. 한 30% 정도가 문맹자란 말이죠. 우리가 30%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맹자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준 차이는 그렇게 쉽게 극복될 것 같지 않다. 예, 교육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십시오. 공자에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수준 높고 도덕성이 높은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걸 다 이거 입에 발린 사탕 립 서비스다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공통적으로 이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쭉 내려오는 그런 평가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선비정신을 제가 철학 윤리로 좀 말씀드릴 텐데 철학은요. 제가 단군 신화를 읽으면서 옛날에는 신화 읽으면서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뭐 얘기가 돼야지. 어떻게 말해요? 곰이 여자가 되고 말이죠.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다. 그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어떤 장 선생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똑같이 옛날에 봤던 것이 다르게 보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저보다 어리신 데가 더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76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읽어보니까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3 스토리예요. 3. 셋이라는 숫자가 엮어진 스토리예요.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자, 보십시오. 거기에 귀신이 셋이 등장합니다. 삼신. 환인,
환웅, 당군. 환희는 천신이야, 천신. 그 다음에 환웅은 땅에 내려오면 지신이야. 당군은 인신이야. 최초의 사람이 인신. 귀신이 셋이 등장하죠. 요걸 우리가 민속에서 삼신 할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삼신을 할매로 여성화시키고 단수로 본다고. 삼신을 합치면 하나의 귀신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삼신이 등장합니다. 천지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지인. 그래서 셋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셋은 하늘, 땅, 인간이 셋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환웅이 어디로 내려왔나요? 그냥 태백산이 아니에요. 삼위 태백으로 내려왔어요. 봉우리가 3개 있는 태백산으로 내려왔다. 삼위 태백. 일부러 삼위라는 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올 때 천부인 3개를 받아가지고 왔죠. 도장 3개를.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장이 아니고 아마 칼, 거울, 구슬. 구슬이 아니라 옥구슬이죠. 이 3가지를 말하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천부인 3개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신하 3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풍백, 우사, 운사. 그 다음에 쫄개 3,000명을 또 끌고 왔어요. 솔도 3,000. 그 다음에 웅녀가 이제 곰이 이제 호랑이하고 굴 속에서 쑥과 마늘 먹고서 이제 여자 되기를 기원했잖아요. 그런데 곰이 3, 7일 만에 여자가 됐죠. 그럼 이게 3, 7일이 뭡니까? 37일입니까? 아니죠. 21일이죠. 요즘도 우리가 여성들 해산하면은 3, 7일간은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나오던 그 풍습이에요, 지금도. 21일을 우리는 3자를 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 3이 몇 개가 나옵니까? 단군이 또 1908년 살았다. 이런, 이것도 다 3으로 나눠지는 숫자들이 전부 다. 딱딱 3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왼통 3스토리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3 가지고 노는 얘기다. 이게 뭐냐면은 천지인이 하나라는 사상을 담은 거예요. 천지인은 하나다. 우주는 하나다. 하늘에도 음양오행이 있고 땅에도 음양오행이 있고 사람도 음양오행이 있어. 음양과 오행이 있으면 생명이 탄생해. 따라서 하늘도 살아있고 땅도 살아있고 인간도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까지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우주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바로 그것이 신바람이에요. 그런 프랙티스, 그런 것을 우리가 가령 아름다운 그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어떤 흥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걸 종교의식으로 하는 게 무당이 같죠. 접신을 시켜서 이제. 그러나 무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저절로 신바람과 흥을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역사에서 삼한시대, 삼국시대, 삼천국녀라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입니다. 삼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마한, 진한, 변화는 그냥 우리가 3개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뿔럭을 3개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마한이라는 뿔럭이 있고 진한 뿔럭이 있고 변한 뿔럭이 있다. 그런데 마한에도 54개국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한, 변한도 뭐 상당히 많은 나라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3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3개의 뿔럭으로 나눠서 설명해 준 거예요. 삼국시대도 거짓말이죠. 왜? 가야가 500년 있는데 왜 그걸 빼나? 가야 500년이고 삼국시대는 15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국시대가 500년 이상 간 겁니다. 우리가 사국시대 하면 재수가 없잖아요. 예? 죽을사로 느껴지니까 그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백제가 망하고 삼천국녀가 낙화하면서 떨어져 죽었다. 노래도 있죠? 삼천국녀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도 3,000명 안 돼요. 백제가 무슨 큰 나라라고. 국녀가 3,000명이에요. 우리는 많다고 할 때는 3,000이에요. 아주 많다 할 때는 3만이고 아주 많으면 30만이고. 근데 30만은 드물죠.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3자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라고 할 때는 반드시 3개예요. 3개. 우리 민속 실험에서도 3번 싸워가지고 이제 3판 2승을 해야 돼. 그렇죠? 단판 승부는 안 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버릇이 3 가지고 노는 게 돼서
우리가 승부를 겨룰 때도 3번 해서 2번 이겨야 이기는 거지. 단판 승부는 우리 기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삼가 가지고 사는 게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천지인 합의사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셋을 합치면 하나가 돼. 하나가 될 때 생기는 에너지가 신바람, 또는 흥, 또는 신명난다.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예술은 그 속에 이제 미술도 있고, 그림도 있고, 춤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한국 예술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신바람 예술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로 담으려는 것이 우리 예술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제가, 그리고 이제 윤리는 홍익인간은 뭐 당근신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당근신에. 예술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뒤로 넘겨보세요. 더 넘겨, 이제 그림으로. 더 넘겨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요거. 시간이 있으면 다 설명드릴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구구려에 이 3발 달린 까마귀가 많이 그려져 있죠. 삼족오라 그러죠. 다리 3개. 그러면 왜 까마귀가 다리 3개에 있는 까마귀가 없잖아요. 근데 왜 다리 3개를 그렸냐면은 이 까마귀는 하늘에서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태양의 흑점 있잖아요. 이거를 까마귀로 봤어요, 조상들은. 그런데 이 까마귀는 태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도 산다. 인간 세계도 살고. 그래서 이게 하늘과 인간을 매개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에 동네에서 까마귀가 울면은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까마귀가 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누가 하늘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새가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까치가 울면 이제 손님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천지인을 매개하는 새이기 때문에 다리를 3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임금이 행차할 때 깃발이 많이 따라가는데 그 중에 이런 깃발이 따라가요. 이 주작기거든요. 주작인데 머리가 3개고 다리가 3개예요. 이런 주작이 없지요. 상징적인 새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느냐? 임금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게 임금이에요. 임금왕자가 그런 거잖아요. 예? 작대기 3개가 뭐예요? 천지인이에요.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하늘의 뜻을 받들고 땅의 뜻을 받들고 인간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해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고 말이죠. 예, 경천애인하고. 임금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3개, 다리도 3개 달린 주작기를 들고 가는 겁니다. 상징적인